분주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깊은 성찰의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던 한 여성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한 지혜를 퍼뜨리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삶에는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지키기 위해 애썼던 관계, 무리해서까지 챙겼던 친구들, 사회적인 직함, 세련된 미소, 그리고 겉으로 완벽해 보였던 잘 꾸며진 인생까지. 그 어떤 것도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공허한 통증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허기짐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새로운 목표를 쫓았습니다. 심지어는 해로운 관계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들이 마침내 자신을 선택해주고 가치를 알아주고 제대로 봐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내어주어도 그 텅 빈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속 그 통증과 침묵은 그녀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하고 보살피는 것에서 느꼈던 희열은 사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수년 동안 그녀의 정체성은 희생이라는 단어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법은 알았지만 정작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언어는 알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법은 알았지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은 몰랐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삶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이 공허함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 즉 포털이었습니다. 사회와 환경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자아의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진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기록 보관소와 같습니다. 채워지지 못했던 모든 욕구, 차마 내뱉지 못했던 모든 진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버려야 했던 모든 버전의 자기 자신이 그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의 소리에 깨어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과거의 낡은 방식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패턴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설명하고 지나치게 베풀고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행동들이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이 한때는 마음이 합리화했던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고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조종하는 잠재의식 속 프로그램을 말이죠. 그녀의 생각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연습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생존 본능,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패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활용되는 과거의 감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쑥 찾아오는 불안감,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이것들은 모두 그녀의 뇌회로에 깊이 새겨진 신경학적 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감정들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그 감정들은 그녀의 미래를 더욱 강력하게 새킬랜더디. 하지만 이 여성은 더 이상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마비시키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공허함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 분주함과 디스트랙션즈 뒤에 묻어두려 했던 불편함, 기억들, 그리고 외로움과 함께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과학자로서 그것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그 공허함을 온전히 인정한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그녀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선택받기 위해 얼마나 자주 자신의 모습을 비틀었는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자신의 진실을 침묵시켰는지, 그리고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때 자신에게로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자신의 꿈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뤄왔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며 만들어낸 삶 속에서 그 누구도 그녀를 구원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공허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재가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고 묻는 하얀 캔버스였습니다. 그 공허함은 그녀에게서 모든 거짓된 것들, 인정을 받기 위해 쌓아올린 모든 것들, 그리고 단절의 아픔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각성은 거창한 깨달음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균열의 틈새로 침묵의 순간들 속에서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고요함 속에서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거나 곁에 머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고 바라보고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여성이 저 바깥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연인도, 스승도, 친구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애초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오직 그녀, 진짜 그녀를 위해 남겨진 자리였습니다. 수년간의 역할과 기대 속에 묻혀있던 진짜 자신, 증명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는 존재,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기에 온전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는 동기부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이 앞으로 당신이 머물러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불편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치유는 요가 수업이나 일기 쓰기 혹은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 세계가 더 이상 외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바로 그 불편한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 즉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이 쓴 줄도 모르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면은 선한 의도를 가진 부모님, 사회문화, 아픈 이별과 거절에 의해 조각조각 건네진 것이었습니다. 예에 바르게 행동해라, 작게 존재해라,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라, 존경받기보다는 사랑받아라. 그녀는 많은 이들처럼 그 각본을 따랐습니다. 제대로 해내기만 하면, 충분히 잘 연기하기만 하면 삶이 자신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박수갈채는 결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진정한 종류의 박수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이 모든 역할, 기대, 가면을 벗어던진 나는 진정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반복을 통해 뇌에 각인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하던 생각들, 지속적으로 느끼던 감정들, 의심 없이 반복하던 반응들. 그녀의 자아상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과하거나 혹은 너무 부족하다고 말하는 환경에 의해 강화되고 반복을 통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두면 항상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해방이 아닌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자유보다 예측 가능한 고통을 선택하죠. 그 통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단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암기된 버전의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상처와 기억의 뿌리를 둔 만들어진 정체성으로 매년 똑같은 감정 패턴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변하지 않아서 슬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삶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정한 작업, 즉 정신적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과거의 자신으로 행동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내면의 비판가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녀는 그 기원을 의심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위축되는 반사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그녀는 그것에 복종하는 대신 관찰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려는 충동이 일어날 때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 밑에 깔린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떤 믿음을 보호하고 있는지 드러날 때까지 그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유 과정이 항상 우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감정적 해독처럼 보였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디서 오는지 모를 분노의 파도를 느끼고 자신의 부서진 모습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자신이 아니었던 모습을 벗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저항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정체성이 마치 오래되어 길이 잘든 신경회로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다르게 선택했고 그렇게 새로운 길을 냈습니다. 자동 조종 대신 현재에 깨어있는 상태로 반응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한 조각씩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과거가 아닌 잠재력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렌즈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상상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뒤가 아니라 삶이 마침내 평온해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트라우마가 아닌 진실로부터 행동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녀는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가? 그녀는 모든 생각의 주파수가 있고 모든 감정에 화학작용이 있으며 자신의 몸은 항상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을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되어감의 의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규정하기 전에 그녀는 이미 치유되고 자신감 넘치고 온전히 정렬된 버전의 자신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몸에게 기억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과거의 정체성을 애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적은 것에 만족했던 소녀,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했던 소녀, 세상에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소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소녀가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생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생존은 사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제 온전히, 진정으로, 변명 없이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증거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녀의 생각은 더 의도적이 되었고, 행동은 더 정렬되었으며, 기준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려지는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외부의 변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면의 지도를 다시 그리면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었습니다. 몸은 마음이 연습하는 대로 되고 미래는 자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자신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도록 훈련하는 여성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오거나 삶이 당신을 위해 길을 터줄 때 도착하지도 않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항상 상상해왔던 버전의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그녀는 치유가 부서진 것을 고치고 고통을 되짚고 지식을 모으고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내면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환상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길 저편 어딘가에 더 나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쫓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종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것을 가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치유 중이고 고군분투하고 기어오르고 고치고 있는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녀는 에너지적으로 과거에 묶여 있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 상태에서 말할수록 더 많이 그 상태를 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실제와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세포는 감정의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생존을 연습한다면 그녀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생물학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급진적인 전환을 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비전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미래의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래의 자신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며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의 에너지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도 자신감을 가장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거울과 같으며 거울은 당신이 먼저 변하기 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어 반복과 감정에 따라 스스로를 연결하고 재연결한다는 것을 그녀는 배웠습니다. 그녀가 미래의 자신을 세밀하고 강렬하게 상상할 때마다
그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도록 몸을 재조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순간들에 찾아왔습니다. 난 그냥 피곤해. 항상 힘들었어. 이건 감당할 수 없어. 와 같은 낡은 언어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말하는 방식인가? 만약 아니라면 그녀는 그것을 바꿨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이 익숙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미 그것을 건설하고 이미 그것이 된 버전의 자신 말입니다. 그 버전이 그녀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그녀가 가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녀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결과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힘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승리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것을 느끼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자신의 기본 상태가 될 때까지 몸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구하거나 박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흙 속에서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조용히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 부서짐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 갈라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겪은 혁명의 종류였습니다. 시끄러운 선언이 아니라 모든 거짓된 것들의 미묘한 해체와 모든 진실한 것들의 신성한 구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갑자기 치유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화 같은 순간도 거창한 계시도 없었습니다. 대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홀로 자신과 함께 앉아있는 긴 침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지도 무언가를 찾지도 않고 그저 관찰하고 숨쉬고 생각의 저변에 깔린 울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고요함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소음과 긴급함으로 번성하는 세상에서 그녀의 침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울고 싶을 때 미소 짓고 온몸이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예라고 말하고 자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런 삶은 소모적입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당신의 본질을 갉아먹다가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극적인 퇴장도 긴 설명도 없이 그저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녀를 고갈시키는 대화로부터의 공간, 그녀의 빛을 흐리게 하는 환경으로부터의 공간, 그리고 그녀가 너무 과하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야심차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낡은 이야기들로부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방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공간과 함께 명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외부 의견에 끊임없는 소음이 없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은 것은 스스로를 놀라게 했습니다. 상처 아래에는 지혜가 있었고 부드러움 아래에는 강인함이 있었으며 지배할 필요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버전의 자신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사, 기대,
그리고 생존 전략의 집합체였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그 모든 것을 놓아주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신성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를 찾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은총과